A tense nighttime scene in a modern soul apartment. A disheveled middle-aged woman stands frozen in the dim glow of a single lamp. Her face etched with shock and veneer as she clutches a crumpled family photo behind her. A small boy's silhouette hovers in the doorway. His eyes gleaming with unnatural calm under the rain-streaked window, evoking a quiet storm of hidden family secrets in a realistic, cinematic style like a frame from a Korean thriller. High contrast lighting, no violence or blood. 나는 그날 밤 서울의 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손에는 남편의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그의 메시지가 번뜩였다. 오늘 가족차를 경찰서로 가져가. 증거로 그 메시지는 내게, 그리고 우리 아들 민준에게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민준은 겨우 10살, 그런데 그 아이가 내게 속삭였다. 엄마, 내가 처리했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떻게? 왜? 내 인생은 그 순간 검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모든 게 시작된 건 5년 전이었다. 나는 김수연, 평범한 주부. 남편 태호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다. 우리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민주는 밝고 영리한 아이였다. 하지만 태호의 야근이 늘어나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엔 바람을 의심했다. 그런데 그건 바람이 아니었다. 더 깊은 배신이었다. 어느 날 태호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서 종이가 흘러나왔다. 나는 몰래 훔쳐봤다. 환경오염 사건 보고서, 그의 회사, 화학제약회사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증거였다. 태호는 그걸 은폐하기 위해 동료를 희생시켰다. 아니, 나를 희생시켰다. 그는 내 이름을 빌려 서류를 위조했다. 수연아, 내가 서명한 것처럼 보이게 할게. 내가 무슨 죄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믿었다. 사랑했으니까. 그 후 수사는 시작됐다. 경찰이 우리 집을 뒤졌다. 나는 체포됐다. 부인, 이 서류에 당신 서명이 있네요. 나는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남편이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태호는 증인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 아내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에요. 제가 모르게 그는 나를 팔아넘겼다. 나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그 시간, 민주는 홀로 태호와 살았다.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민준의 편지가 왔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아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출소 후 나는 변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내 마음은 폐허였다. 태호는 승진했다. 수연아, 용서해. 가족을 위해 한 일이야. 그는 다시 우리 집으로 왔다. 민주는 그를 피했다. 그리고 그날 밤 태호가 가족차를 몰고 나갔다. 경찰에 증거를 제출해야 해. 이번엔 진짜로, 그는 말했다. 하지만 차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그 말이. 나는 민준을 끌어안았다. 무슨 소리야, 아들아. 아이의 눈은 어두웠다. 아빠가 또 나쁜 짓 했어? 내가 봤어. 엄마를 감옥 보낸 것도, 회사 돈 훔친 것도. 내가 차에 넣었어. 의차. 가족의 그 오래된 현대 소나타. 민준이 손을 들어 보였다. 작은 손에 쥔 USB. 이 안에 다 있어? 아빠의 비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나의 복수 도구가 될 터였다. 아니, 이미 되어 있었다. 태호의 배신은 깊었고 내 분노는 더 깊었다.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 한국의 어두운 밤속에서 태호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수연아, 차가. 이상해. 그는 더듬거렸다. 민준이 웃었다. 아빠, 내가 처리했어. 그
그 말에 태호의 눈이 커졌다. 나는 서서히 미소 지었다. 복수의 서막이 시작됐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민준을 노려봤다. 뭐? 내가 무슨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장난감처럼 USB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태호의 팔을 잡았다. 설명해봐. 왜 차를 경찰에 가져갔어? 그는 헛기침을 했다. 회사 일인데? 이번엔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해. 거짓말. 나는 알았다. 출소 후 나는 변호사를 통해 태호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의 은행 계좌, 회사 이메일. 그는 여전히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며 돈을 챙겼다. 이번엔 더 크게. 서울 강남의 지하 주차장에서 그의 차에 실린 독성 물질. 그리고 그 차는 우리 가족 차였다. 왜 우리 차를 썼어? 내가 물었다. 그는 피했다. 편했으니까. 민준이 끼어들었다. 아빠, 엄마가 감옥 간 거 나 때문이야. 태호가 동요했다. 아니, 민준아. 그건 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 봤어. 아빠가 엄마 서류 바꾼 거 10살 아이의 말. 하지만 그건 진실이었다. 태호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회사 상사의 지시로. 내가 서명한 척하면 돼.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는 그랬다. 밤이 깊어졌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민준이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거 봐. 아빠의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화면에 떠오른 영상. 회사 창고에서 태호가 폐기물을 차에 싣는 모습. 민준의 핸드폰으로 찍힌 영상. 어떻게? 태호가 중얼거렸다. 민준이 대답했다. 학교 갈 때 따라갔어. 아빠 몰래. 나는 충격받았다. 내 아들이?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다. 나처럼. 태호가 우리를 배신한 그날, 민준도 배신당했다. 너희 둘이 음모를 꾸몄어. 태호가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연이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 모든 비밀을. 태호는 반격했다. 수연아, 너도 가담했잖아. 출소 후 내가 내 계좌 해킹한 거 알아? 그는 웃었다. 나도 내 비밀 알아? 감옥에서 내가 다른 남자랑 거짓말. 그는 나를 더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울었다. 아빠, 그만해. 그 순간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 나는 막아섰다. 건드리지 마. 태호가 나갔다. 문을 쾅 닫으며 너희들 후회할 거야. 나는 민준을 안았다. 아들아, 왜 그랬어? 아이가 속삭였다. 엄마를 구하고 싶었어. 아빠가 또 엄마 해치려 해서 복수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상사, 이사장 박 회장. 그 남자가 모든 걸 조종했다. 태호는 꼭두각시였다. 아니, 우리 모두. 다음 날, 나는 민준을 데리고 태호의 회사로 갔다. 로비에서 기다렸다. 태호가 나왔다. 뭐 하러 왔어? 나는 USB를 흔들었다. 이걸 박 회장에게 보여줄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에 나는 웃었다. 가족은 내가 죽였어. 민준이 말했다. 아빠, 나 용서할게. 하지만 엄마는 태호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났다. 너희가 증거를 가졌다고? 내가 다 없애줄게. 그는 달려나갔다. 우리는 쫓았다. 서울의 지하철, 붐비는 사람들 속 복수는 이제 쫓고 쫓기는 게임이 됐다. 서울의 지하철은 숨 막혔다.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히고 민준의 손을 잡은 내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웠다.
태호의 뒷모습이 사라졌다. 엄마, 저쪽, 민준이 가리켰다. 우리는 뛰었다. 역으로 나서자 비가 다시 내렸다. 태호의 차가 보였다. 아니, 우리 가족 차에 그는 엔진을 걸었다. 기다려, 내가 소리쳤다. 그는 창문을 내렸다. 수연아, 이건 끝났어. USB를 버려. 가족으로 돌아가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박 회장의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터였다. 우리를 매장할 거야?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아빠, 왜 엄마를 감옥 보냈어? 나 때문에. 태호의 눈이 흔들렸다. 민준아. 그건 내가. 반전이었다. 태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사고 쳤어. 5살 때 회사 창고에서 장난치다 폐기물을 엎었어. 내가 덮으려고 내 엄마를 희생시켰어. 가족을 지키려고 나는 얼어붙었다. 민준의 사고. 그 아이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억 안 나. 하지만 아빠가 숨겼어. 태호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박 회장이 나를 협박했어. 내 엄마를 감옥 보내면 내 사고를 덮어주겠다고. 배신의 깊이가 드러났다. 태호는 나를, 아니 우리를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를 파괴했다. 나는 분노했다. 그럼 왜 계속 불법을 했어? 왜 나를 버렸어? 그가 대답했다. 박 회장이 더 큰 걸 요구했어? 이번 차에 실은 물질, 그걸 처리하면 회사 주식 폭등. 우리 가족 부자 될 수 있어. 탐욕. 그는 우리를 팔았다. 민준이 소리쳤다. 아빠, 나쁜 사람. 아이가 차 문을 열고 USB를 던졌다. 태호가 집으려 했다. 하지만 차가 출발했다. 우리는 쫓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침묵했다. 민준이 물었다. 엄마, 아빠 용서할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밤에 나는 태호의 옛 동료를 만났다. 카페에서. 김씨, 박 회장은 더러워. 태호는 그의 꼭두각시야. 하지만 태호도 범죄자. 그는 증언을 약속했다. 복수의 동맹이 생겼다. 다음 날 박 회장의 사무실로 갔다. 태호가 거기 있었다. 수연아, 왜? 박 회장이 웃었다. 아내분이시군요. 앉으세요. 그의 눈은 뱀 같았다. 태호 씨가 가족을 위해 한 일이에요. 당신이 희생양 된 거 이해하시죠?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걸 기자에게 보낼게요. 박 회장이 반격했다. 민준이 사고 영상 여기 있어요. 공개하면 그 아이 인생 끝. 그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5살 민준이 폐기물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태호가 울부짖었다. 회장님, 제발, 나는 갈등했다. 내 아들을 지킬까, 복수할까? 민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가 처리했어. 나는 결정했다. 영상을 지워요. 대신 태호를 풀어주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변했다. 이건 속임수였다. 밖으로 나오며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준비됐어. 복수의 칼날이 태호를, 아니 박 회장을 노렸다. 태호가 따라왔다. 수연아, 나 믿어. 그는 무릎 꿇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권총. 박 회장이 준 거야? 너희를 위협하라고. 그는 떨었다. 하지만 못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우리 편일 수 있다. 아니, 아닐까? 반전의 칼날이 우리를 베었다. 비가 서울을 휘감았다. 우리는 강남의 골목으로 피했다. 태호가 뒤따라왔다. 수연아, 같이 도망가자. 박 회장한테서 벗어나. 그의 손에 쥔 권총이 빛났다. 민준이 떨었다. 아빠, 그거 내려. 태호가 던졌다.
미안해. 이젠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박 회장의 차가 나타났다. 검은 벤츠. 김씨 가족 타세요. 운전사가 말했다. 우리는 끌려갔다. 사무실로. 박 회장이 기다렸다. 좋은 쇼였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증거를 주고 가족을 지키든 아니면 모두 파멸이든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한국 재벌의 전형.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은? 태호가 말했다. 회장님, 제발. 수연이는 무죄예요. 박 회장이 웃었다. 무죄. 그녀가 서명했잖아. 그리고 민준이 사고는 그는 민준을 노려봤다. 아이가 울었다. 할아버지, 나 잘못했어. 박 회장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착한 아이, 내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분노했다. 이 남자는 우리를 장난감처럼 다뤘다. 당신 비밀도 알아요. 해외 계좌, 뇌물에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동료가 보낸 자료.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태호가 놀랐다. 수연아, 언제? 출소 후 매일 밤 공부했어. 법, 해킹, 모든 걸 나는 변했다. 감옥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박 회장이 전화했다. 경호원들, 이 여자 잡아.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왔다. 태호가 막아섰다. 회장님, 그만. 싸움이 시작됐다. 태호가 한 명을 때렸다. 나는 다른 한 명의 팔을 비틀었다. 민준이 소리쳤다. 엄마. 혼란 속 우리는 탈출했다. 엘리베이터로. 아래층 로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누가 불렀나? 내 동맹. 박 회장 불법 폐기물 스캔들. 플래시가 터졌다. 박 회장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태호가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폭풍은 고조됐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이 부서져 있었다. 누군가 침입. 서랍이 뒤집혔다. 민준의 방에서 그의 일기장이 열렸다. 엄마를 구하려면 아빠를 없애야 해. 아이의 글씨. 나는 충격받았다. 민준이 계획한 거였다. USB, 영상, 모든 게. 태호가 읽었다. 민준아. 왜? 아이가 대답했다. 아빠가 엄마 때린 거 봤어. 감옥 갈 때의 태호가 무너졌다. 그건. 화가 나서 그는 울었다. 가족의 폭풍. 나는 결정해야 했다. 태호를 용서할까? 아니면 민준의 복수를 따를까? 밤에 박 회장의 부하들이 왔다. 총소리가 울렸다. 창문이 깨졌다. 태호가 나를 밀쳤다. 도망가. 그의 어깨에 피가 배었다. 총알이 스쳤다. 민준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총을 쥐었다. 태호의 권총. 멈춰. 나는 소리쳤다. 그들은 물러났다. 하지만 태호는 쓰러졌다. 병원으로. 의사가 말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회복에 시간 걸려요. 나는 민준을 안았다. 아들아, 이제 그만. 하지만 아이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엄마, 아직 안 끝났어. 박 회장이. 다음 날 경찰이 왔다. 김수연 씨, 증언 부탁드려요. 나는 증언했다. 태호의 불법, 박 회장의 지시. 하지만 태호를 보호했다. 그는 강요받았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스캔들이 터졌다. 박 회장은 체포됐다. 태호는 깨어났다. 수연아, 고마워.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했다. 그는 여전히 배신자. 민준의 말처럼. 폭풍의 눈 속 우리는 서 있었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스캔들은 한국을 흔들었다. 뉴스마다 박 회장의 얼굴.
재벌의 어두운 면, 태호는 병원에서 풀려났다. 어깨에 붕대. 수연아, 새로 시작하자, 그는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빠, 나 무서워, 아이의 트라우마. 10살에 겪은 지옥. 나는 집을 팔았다. 돈으로 새 아파트. 종로 쪽 조용한 곳 하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태호의 전화. 박 회장 재판에서 증언해줄래? 나를 구해줘. 나는 거절했다. 너 혼자 싸워. 그는 울었다.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민준과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사 선생님이 말했다. 아이의 분노는 깊어요. 어머니의 복수가 그걸 키웠어요. 나는 후회했다. 복수는 나를 구했지만 민준을 망쳤다. 밤에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죽일까? 나는 놀랐다. 아니, 절대. 트위스트가 왔다. 재판날 나는 증인석에 섰다. 태호가 나를 봤다. 그의 눈에 절박함. 박 회장의 변호사가 물었다. 당신 남편을 배신한 이유는? 나는 침묵했다. 그러다 말했다.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사고를 숨긴 건 나예요. 모두가 충격받았다. 거짓말. 하지만 진실처럼 들렸다. 태호가 소리쳤다. 수연아, 왜? 나는 속으로 웃었다. 복수의 마지막. 박 회장은 유죄, 태호도 연루. 하지만 나는 깨끗했다. 민준을 지키기 위해 재판 후 태호가 찾아왔다. 왜 그랬어?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한테 한 대로. 민준이 웃었다. 엄마, 내가 처리했어. 재판에서 아이가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증거를 더 실었다. 태호는 감옥행. 5년, 그는 울며 갔다. 용서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1년 후, 우리는 민준은 학교에서 친구들. 나는 카페 일. 하지만 밤에 꿈에서 태호의 얼굴. 후회. 아니, 해방. 복수는 비극이었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민준이 말했다. 엄마, 행복해. 나는 안 왔다. 그래, 아들아. 끝인가? 한국의 거리에서 배신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누가 옳았을까? 태호. 나. 민준. 독자들이 판단하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가족을 되찾았으니까. 아니, 새 가족을 만들었으니까.